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신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이란신문 이란뉴스, 네팔신문 모조드로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 대공보, 길림신문,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 대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보도망,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 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신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팔 신문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부문별 실무 강습이 13일에 진행됐습니다.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실무 강습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건설부문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하며 국가의 건설 사업 절차와 기본 요구를 정확히 알고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강습에서는 건설의 3대 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를 옳게 결합시키고 손편리성, 후미약성과 손하부구조, 후상부구조 건설 원칙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고 건물 설계의 현 실태와 건물 지지 구조의 특징과 발전 동향, 최신 설계 기술에 대한 상식들이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 공정이 다양해지고 그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시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관리 사업을 잘할 때 대해서와 국내외에서 새로운 방수 재료들과 시공 방법들이 많이 개발 도입되고 있는 데 대한 성과 자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기능성과 재생利用률이 높은 녹색 고온재의 발전 추세와 우리 건설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발전 전망, 그리고 각종 콘크리트 혼화재의 응용 실태와 발전 동향,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 생산해서 건설 속도와 건설물의 질을 보장한 데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건설 감독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출연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기본 건설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감독 체계와 규율을 정연하게 세우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 부문 법 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갈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가 실현된 도로의 건설 및 보수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선진적인 도로 건설 재료와 시공 방법,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들의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의 발전 추세와 건설 전망, 철도 구조물 건설의 현 실태와 대책적 문제에 대한 강습에서는 철도 구조물 건설에서 설계의 과학화와 시공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관리와 보수 보강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理論 실천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항만 간속지 건설과 수력 발전소 건설의 현 실태와 발전 추세에 대한 해설도 있었습니다. 강습 참가자들은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주체 건축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부문별 강습에서는 록화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이 건설부문 사진전람회장과 도서전람회장, 설계 형성한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졸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건설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사회주의 문명국의 면모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강성국가 건설의 원대한 설계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북왕조국을 일도 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과 경의하는 최고 사랑관동지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들이 벌려온 보람찬 건설의 나라들이 다시금 강력히 되새겨 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랑관동지께서 이번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소원을 높이 받들고 보람찬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영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겠습니다. 이번 건설 부문을 일군 대강습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시장에 전시된 미래의 저국 땅에 펼쳐질 건축물들의 형성 시향과 설계 안도를 보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손으로 번때 있게 건설하고픈 충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한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시공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시공일꾼으로서 시공의 질을 보다 높여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라는 당의 구호가 실천의 구호가 되게 하겠습니다. 건설부문 일군 대강습 참가자들이 당의 운정 속에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도선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했습니다. 혁명사적효양실과 실내훈련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추억도 많은 12월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장군님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활짝 꼽혀가시는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꽉 차넘칩니다. 이 건축물이 최고사관식 종력적인 지도,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그 내용과 형식, 방법, 설계도안, 형성안까지 몸소 보하시고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훌륭히 완성됐기 때문에 그곳에 내놔도 선색이 없는 이런 경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에서 대본 연기를 일으킬 때 대한 최고사관식 강력적인 이번에 그 대감을 받아안고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이런 대기념적 건축물들 더 많이 입도서야 같다는 걸 교리합니다. 사실 그 밖에 나가서 힘껏 달려보자고 했는데 자신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훈련장에 와서 이거 저기서 동무들이 이거 말 타는 법을 저리 있게 가르쳐 주니까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번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말 타보니까 정말 기분이 뜨고 막 상쾌해집니다. 이거 정말 건설이 대본연기 시대에 창조되게 될 내일이 그려보기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 탄 기세로, 아니 천리말 탄 기세로 그런 만년대기의 대기념적 창조물들을 일도세우는 데서 정말 위원이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번 대강습 기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참관도 많이 하였는데 이 미림승마구락부 참관이 제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또 세워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또 사회주의 문명 강국 채모에 어울리게 그리고 먼 훗날에 가서 선색이 없게 이것이 인민에게 안겨질 건축물들에 대한 당의 높은 요구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도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두 돌쇠 즈음에서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1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김용진 내각부 총리, 관계부문,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미술 창작가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고매한 인민적 풍모를 형상한 영상작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또한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조국 당후에 자랑찬 현실로 펼쳐가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반영한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일편단심 받들어 어버이 장군님의 부강조국 건설 위협을 반드시 실현해갈 충정으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두 돌쇠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교리 모임이 12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과 직맹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혁명위협 계승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의 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며 그이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주체혁명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한 길로 억세게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를 쌀로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맹세 모임이 12일 만경대 남새전문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과 농건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건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애국 헌신의 세계를 펼치신 걸출한 혁명가, 절세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 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농건맹 조직이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동맹 안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서거 두 돌쇠의 즈음에서 28 직동청년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탄광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탄광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직동의 탄부들은 오직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온 참으로 충직한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가는 어버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이곳 탄부들은 석탄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셨던 이 영광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생산적 ang향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송군혁명 용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오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 전체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전생산 과제를 무조건 수행할 교리에 넘쳐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설비를 갱신하고 촌해지를 결정적으로 높일 때에 대해서 밝혀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정업원들의 생활을 잘 보장해줘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격도 새롭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 두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고한다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어머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이 유운을 높이 받들고 우리 직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종업원들이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고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이곳 노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요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교리로 가슴 불태우며 솔비마다 만가동을 고로서 제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흉룡사족지 건설관리국 연유공급소에서 적은 부지 면적을 가지고 고리형 순환식 보소 생산 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붕을 축사를 이용해서 400여 마리의 그 집짐승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당의 그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집짐승 배설물을 이용해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설물에다가 활성 감탕 원정균을 발효시켜 가지고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고 버섯을 따고 남은 폐기질로 집짐승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고기와 버섯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오산독상 체육경기대회 빙상 호케이 경기가 빙상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에는 강계 제1사범대학팀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팀 사이에 여자 빙상 호케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적 우위를 잘 살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재치있는 박다루기와 상대팀의 빈 공간을 잘 노리고 연속 공격을 들이댄 강계 제1사범대학팀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남조선의 정보원 혼정유린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시국회의가 4일 광주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 집권자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각오로 결사항전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남조선 인터ネット 신문 민중의 소리가 2일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5년이 됐다고 밝히고 현 정부가 보안법을 휘두르고 진보 세력을 정북으로 몰아대며 탄압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보안법이 살아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부 시베리아에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평균 3도 정도, 평년보다는 6도 내지 10도 더 낮아져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2월 14일 토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열이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아침까지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으나 낮부터는 그 영향이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나 낮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반적 지방에서 오늘보다 1도 내지 2도 더 내려가고 눈도 녹지 않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교통운수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쌓인 눈과 낮은 기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내일 평양에서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22시부터 24시 사이이므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홍단 지방으로서 영하 3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내지 3m로 높다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7m 내지 10m, 오전 한때 최고 12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날씨가 추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데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전반적 지방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내지 5도, 낮 최고기온은 3도 내지 5도 더 높아져서 날씨는 비교적 푸근했습니다. 9일부터는 전반적 지방에서 자주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9일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북부지방에서는 눈이 내렸으며 특히 전천에서 16cm, 강계에서 11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1일 0시부터 6시 사이에 삼속 18cm, 강서 12cm, 만경대, 상원, 평성, 회창 11cm를 비롯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10cm 정도, 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김책에서 34cm, 단천에서 31cm의 기상관측일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2일 6시부터 18시 사이에는 은천 14cm, 성천, 연탄, 수안 13cm, 곡산 12cm, 중화, 남포, 사리본, 장풍 11cm를 비롯해서 소이안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과 16일, 20일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고기압과 조선 동해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추위가 지속되겠으며 17일에는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정도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야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교통운수부문과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쌓인 눈과 낮은 기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